안녕하세요. 다낭이즈입니다. 많은 한국분들이 사랑하고 많은 한국분들이 찾아가는 다낭. 하지만 처음 가보는 나라에 대해서 여행 계획을 세우시다 보면 그 나라에 대해 아는 것이 없으니 걱정부터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나라의 물가를 정확히 모르니 내가 필요 이상의 지출로 호구가 되고 있는 건 아닐지, 이게 비싼 건지 싼 건지 구별도 안 되고 팁은 또 어느 정도를 줘야 젠틀해 보이는지 도무지 감이 안 잡히죠. 쌀국수 한 그릇을 먹더라도 호구가 되지 않는 방법, 기분 좋게 다낭 여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많은 것을 공부하고 그 나라에 대해 알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만큼 당하는 게 해외여행입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의 식당부터 카페, 마사지, 이발소, 기념품 및 쇼핑, 교통정보와 팁에 관련된 얘기까지 순차적으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숙소나 여행자 보험 같은 한국에서도 확인과 비교가 가능한 부분은 패스하고 현지 지출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정보는 2년 동안 다낭 구석구석을 돌아다닌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작성되었고 참고 정도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낭이 많은 한국분들에게 사랑받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한국인의 입맛에 잘 맞는 다양한 음식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음식은 쌀국수죠. 쌀국수를 비롯한 분짜, 분보, 밑광 등은 모두 비슷한 가격대니 한 번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당은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내 외곽 완전 로컬 맛집인 경우, 시내 중심의 로컬 맛집인 경우, 외국인 상대가 중점인 고급스러운 맛집인 경우, 고퀄리티로 상대하는 완전 고급스러운 맛집인 경우, 다낭 시내를 벗어나 여행자들이 전혀 가지 않는 완전 로컬 지역에 가면 쌀국수는 보통 15,000에서 25,000동에 먹을 수 있습니다. 다낭 시내 중심의 로컬 식당인 경우 40,000동에서 55,000동 정도가 적정가고,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식당의 경우 60,000동에서 85,000동 정도 합니다. 정말 고급스럽게 운영되는 식당의 경우 90,000동에서 130,000동까지도 측정되곤 합니다. 그렇다고 130,000동의 쌀국수가 15,000동의 쌀국수보다 무조건 맛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로컬 식당과 외국인 상대 식당은 맛이 분명하게 다른데 뭐가 더 맛있다고 정답을 내릴 순 없고 사람들마다 기대치가 다른 부분이라 만족도가 많이 다릅니다. 또 대표적인 다낭의 음식 중 하나는 반새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반새우라는 음식은 식당마다 크기도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 비교가 어렵지만 보통 성인 남자 손바닥 2개를 합친 크기의 기준으로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시내 외곽의 로컬 맛집들은 반새우 하나당 7,000동에서 15,000동, 시내 중심의 로컬 맛집은 25,000동에서 40,000동, 외국인을 상대하는 맛집은 45,000동에서 65,000동, 고급스러운 식당에 가면 70,000동 정도 측정이 됩니다. 또 하나 베트남에서의 중요한 음식은 바로 반미입니다. 프랑스의 식민지 시절 프랑스인들이 먹던 바게트빵에 베트남 사람들이 먹던 여러 재료를 넣어서 먹었다는 유래가 있는데 마치 한국의 부대찌개와 비슷한 느낌입니다. 시내 외곽에서 파는 로컬 반미는 10,000동에서 20,000동, 시내 중심에서 파는 로컬 반미는 25,000동에서 35,000동,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맛집은 40,000동에서 70,000동까지도 측정됩니다. 그리고 베트남 커피가 또 유명하죠. 아메리카노라고 불리는 블랙커피 가격을 기준으로 시내 외곽의 로컬 카페는 15,000동부터, 시내 중심에 있는 로컬 카페는 25,000동부터, 외국인을 상대하는 카페는 40,000동부터, 고급스러운 카페에 가면 50,000동 이상입니다. 물론 더 저렴한 곳도 있고 훨씬 비싼 곳도 있지만 대략적으로 이 정도 가격대가 적정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베트남에서 가장 유명한 커피 프랜차이즈는 하이랜드와 콩카페가 있는데, 하이랜드는 아메리카노 스몰 사이즈가 45,000동, 콩카페는 블랙커피 스몰 사이즈가 35,000동입니다. 그 외에도 다낭 여행 중 먹어볼 만한 한식, 중식, 양식, 일식, 시푸드 등등 다양한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한식, 중식, 일식 등의 외식 전문점은 제 경험상 한국에서 가는 식당보다 약 80% 정도의 가격대로 체감이 됩니다. 베트남 물가로 치면은 상당히 비싼 편에 속하죠. 고급스러운 시푸드 전문점, 고급스러운 스테이크 전문점도 가격을 보면 깜짝 놀랄 수준이지만 한국의 비슷한 수준의 식당에 간다고 하면 그 식당들의 70% 정도의 금액 정도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완전 현지 로컬 해산물 식당을 가면 또 말도 안 되게 저렴하지만 위생적으로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현지 로컬 해산물 식당에 가서 몇 번 잘못 먹고 장이 꼬여 고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동남아 여행을 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또 하나는 저렴하고 실력 좋은 마사지가 아닐까요? 마사지도 업체마다 가격이 너무 다르고 이 정도 가격이면 저렴하게 잘 받은 건지 아니면 비싸게 받은 건지 처음 다낭에 가시는 분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년 동안 수백 번의 마사지를 받아본 제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으로 1시간 기준 마사지 가격을 살펴보겠습니다. 시내 외곽에 있는 로컬 마사지 샵은 20만 동부터 시작. 시내 중심에 있는 로컬 마사지 샵은 25만 동 정도면 저렴한 편, 35만 동 정도면 적정가입니다. 외국인을 상대하는 스파의 경우 35만 동에서 45만 동 정도이며 시설부터 차원이 다른 고급스러운 스파인 경우 45만 동에서 60만 동 정도 측정이 됩니다. 또한 마사지만큼이나 베트남에서 인기가 있는 또 하나의 케어는 바로 이발소죠. 보통 1시간에서 90분 케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대접받는 기분으로 상쾌하게 전신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베트남의 어디 지역을 가도 흔하게 볼 수 있는 곳이며 이발소의 경우에는 로컬 업체와 외국인 상대 업체의 가격 차이가 매우 큽니다. 시내 외곽에 있는 로컬 이발소는 보통 7만 동부터, 시내 중심에 있는 로컬 이발소는 10만 동부터,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이발소는 40만 동부터, 고급스러운 이발소의 경우에는 50만 동부터 가격이 측정됩니다. 로컬과 외국인 상대 이발소의 가격이 상당히 크죠. 외국인 상대 이발소 같은 경우 로컬 이발소보다 시설이 확실히 좋고 조금 더 디테일한 케어 서비스들이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품 관리, 유동적인 서비스, 좋은 제품 사용 여부, 그리고 혹시나 사고가 났을 때의 대처 정도입니다. 또한 요즘은 프라이빗하게 일행끼리만 받거나 혼자 받는 룸 형태가 많더라고요. 이 부분은 특히 로컬 이발소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추가로 로컬 이발소의 케어 구성은 손발톱 정리나 귀청소 등등이 기본 구성에서 제외되고 옵션으로 붙여있기 때문에 추가 시 가격이 더 올라가는 시스템입니다. 풀옵션을 한다고 해도 로컬 이발소가 훨씬 더 저렴한 편이긴 하죠. 어디 이발소를 가도 베트남 사람이 관리를 해주는 것이고 어딜 가도 마사지나 여러가지 실력은 비슷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사지나 이발소나 결국 누구에게나 만족스러운 관리사는 없고 자기에게 맞는 관리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 여행의 또 하나의 즐거움은 쇼핑입니다. 이 부분은 너무 많아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이 정가라는 기준의 수치로 장소별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간식이기도 하고 지인들도 가장 많이 사다 달라고 하는 체리씨 젤리의 가격으로 설명을 보충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다낭 여행을 가시는 분들에게 가장 유명한 쇼핑센터인 롯데마트. 롯데마트의 경우는 수치 100으로 젤리의 가격은 3만 동입니다. 길거리에 있는 기념품 샵 경우는 수치 120으로 젤리가 3만 5천 동 정도 하며 여행자들이 많이 가는 야시장의 경우 수치 90으로 2만 8천 동 정도 합니다. 또 하나의 필수 코스로 알려진 한시장에서는 수치 80으로 2만 7천 동 정도 하며 또 하나의 유명한 시장인 꼰시장에서는 70에서 90. 이 수치는 무엇이냐? 한 시장보다 비싼 곳도 있고 싼 곳도 있다는 뜻입니다. 제 개인적인 체감이며 특히 시장은 각자의 흥정 실력에 따라 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만동 깎아봐야 500원이니 너무 깎으려고 하지 마시고 재미로 한두 번만 딜을 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시장이 마트보다 저렴한 편이지만 상품 상태는 시장보다 마트가 훨씬 더 잘 되어 있는 편이라 생각합니다. 상품의 상태를 생각한다면 마트, 가격을 생각한다면 시장 쪽을 노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별거 아닌 부분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바로 팁 관련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베트남이 팁 문화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팁은 본인의 감사의 표시일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팁을 줘야 할까? 안 줘야 할까? 얼마를 줘야 할까? 너무 많이 주는 건 부담스러운데 오히려 조금 줬다고 기분 나빠하지는 않을까? 등등 팁이 무서우신 분들을 위해서 제 경험을 살짝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식당 같은 경우 고기를 계속 구워준다거나 전담마크 직원이 있을 때는 5만 동 정도 챙겨줍니다. 마사지는 계산 시 팁 포함이라고 적혀 있으면 따로 주지 않고요. 팁 얘기가 없을 때는 마사지가 마음에 들었다면 5만 동 정도 챙겨주는 편입니다. 시간마다 주는 금액이 다르다는 말도 많지만 저는 60분, 90분 모두 5만 동 정도 챙겨줍니다. 즉 정리하자면 좋은 서비스를 받고 팁을 챙겨주고 싶다? 그렇다면 5만 동 정도가 적정 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정답처럼 팁을 줘야 하는 건 아닙니다. 상황에 맞게 고마움을 표시하면 됩니다. 단 중요한 점은
본인이 팁을 줄 때 본인에게 부담이 없을 정도여야 합니다. 팁은 필수가 아닙니다. 본인이 받은 서비스에 대해 기분이 좋았을 때 기분 좋게 낼 수 있는 것이 팁입니다. 팁에서 부담을 느끼시면 여행을 망칩니다. 팁이 부담된다면 아예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사람마다 소비 형태나 니즈가 무엇인가에 따라 경비는 정말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이지만 참고가 될 수 있게끔 가장 보편적인 루트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첫째 날 다낭공항 점심때쯤 도착한다는 기준으로 점심 식사로 베트남식을 먹고 마사지를 받고 카페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관광을 하다가 저녁 식사로 고급스러운 해산물을 먹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카이 라운지에 가서 칵테일 한 잔. 이렇게 계산했을 때 인당 약 8만원입니다. 다음 날은 호이안을 가볼까요? 조식을 먹고 이발소에 가서 전신 케어를 받는데 50만동. 그 다음 오행산으로 이동해서 입장료는 4만동. 안방 비치에 가서 코코넛 커피 한 잔 마시면 4만동. 비치에서 점심까지 해결하면 가볍게 20만동 정도. 호이안에서 도착해 카페에서 6만동. 마사지에 35만동. 올드타운과 야시장을 구경한 후에 다낭으로 다시 넘어와 저녁 식사를 합니다. 저녁 식사 값은 여유롭게 잡아 30만동. 추가로 다낭 호이안 왕복 그랩비는 2명이서 나눠낸다는 가정하에 인당 35만동. 이날은 인당 10만원 정도 나왔네요. 3일차는 바나이를 갈 겁니다. 조식을 먹고 영흥사와 미케비치를 구경. 그동안 피곤했을 발을 위한 발 마사지 35만동. 바나일로 이동해서 입장료 90만동. 간식이나 추가 지출까지 생각하면 110만동까지. 그리고 바나일에서 디너 뷔페를 먹거나 시내에 내려와서 저녁 식사를 하셨을 때 30만동에서 40만동. 추가로 다낭에서 바나일을 왕복하는 그랩비는 2명이서 간다는 기준으로 인당 30만동. 이날은 1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낮 비행기를 타고 가시는 분들은 커피 한 잔 마시며 출국 준비. 4일 여행 경비 약 29만원입니다. 마지막 날에 밤 비행기에 계신 분들은 마사지, 점심, 카페, 개인적인 시간을 거쳐 저녁 식사까지 생각하면 4일 여행 경비 인당 총 약 35만원 정도로 생각됩니다. 이 기준은 외국인 상대 식당 스파 기준이며 더 로컬스러운 여행을 하신다면 경비가 반 이하로 줄 수도 있고 더 품격 있는 여행을 하신다면 2배 이상으로 뛰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다낭의 물가 정보는 다낭 여행을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호구가 되지 않는 참고 내용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적어도 이 쌀국수를 먹으면서 내가 호구는 아니구나 라는 것은 알 수 있도록 말이죠. 다음에도 다낭 여행을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있다면 잘 정리해서 찾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내용에 본인과의 경험과 다른 부분이 있었다면 언제든 편하게 댓글로 알려주세요. 많은 다낭 고수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